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유진투자증권 김영재 이사,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IM증권 이화준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열리기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김영재 이사님,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관전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달성하느냐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외국인 매매 방향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전 포인트인데, 어제까지 3분기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액은 전년도기 대비 20% 증가한 80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342% 증가한 10조 7천억 원인데, 이것이 컨센서스가 이제 하향 조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13조 5천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 20.5% 감소했고, 금액으로는 한 2조 8천억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컨센서스 하단은 지금 9조 7천억 원인데, 최근 다수의 증권사가 10조 원을 추정하면서 컨센서스를 좀 미달하는 영업이익이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하향 조정된 원인은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또 성과급 및 노조 관련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환율도 좀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엄청난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거의 보고 있는데, 일단 작년에 레거시 기저가 높지 않은 상황에 9월까지 반도체 수출 동향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앞서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도체 부분 실적은 예상과 비슷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어닝쇼크를 발표한다면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는 파운드리에서 예상 밖의 적자 심화가 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컨센서스를 미달하더라도 이미 9월 초순에 9조 원대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시장에 좀 알려진 만큼 시장에 주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주가는 실적 컨센을 하회할 것을 미리 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외에 시장 여건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 주 옵션 만기, 그다음에 금통의 금리 결정, 향후 금투세 유예 결정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 외 요인들을 좀 주가에 작용될 가능성이 좀 열어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어제 엄청나게 흔들리다가 극적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6만 1,000원. 전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반등을 막판에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실적 발표로 반등세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김영재 이사께서는 어닝쇼크 가능성 거의 없다고 하지만 어닝쇼크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은 없을지, 이것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남인호 소장님 투자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어닝 쇼크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삼성전자 주가 쇼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한번 2차 전지 셋업체 한번 봐보실까요? LG 엔솔이라든가 또 그 소재업체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주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회사의 기업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나쁘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뭡니까? 바로 이미 선반영되었다. 2차 전지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끝없이 하이슬라이드 내려가듯이 그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있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안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강세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전부 아시죠? HBM 시장에서 이미 시장을 선점을 뺏겼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는 주가에 거의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요. 대한민국 2,600개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이제 가까스로 20%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거의 30%에 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이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외국인들이 팔았던 거죠. 외국인들이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삼성전자 지분율이 약 56%였거든요. 어제 종가 기준 53%입니다. 3%라는 굉장히 큰 비중을 줄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좌에서 삼성전자를 몇 % 가지고 계신가 이걸 빨리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께 지난 1년간 계속 강조드렸던 게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은 20%가 가장 좋다는 말씀을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금 내가 30% 가지고 있다 그러시면은 그 10% 초과분 10%는 정리를 앞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니다, 나는 지금 딱 보니까 15%다, 다행이다. 그래서 나는 5% 여유가 있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삼성전자 6만 원 초반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바로 사시지 말고 어제 저가 얼마였습니까? 59,500원입니다. 직전에 가장 낮은 가격보다 오늘 저가가 또 내려가면 사시면 안 됩니다. 왜?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지 내리고 있는 주식은 절대 사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59,500원을 오늘 종가까지 내려가지 않는다 싶으면 20%가 안 되신 분들은 그만큼 매수하셔도 된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얼마에 팔냐는 얘기냐? 저는 금년에는 삼성전자가 9만 원까지 올라가길 바랬습니다만 지금 여건상 그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가격은 7만 5천 원입니다. 이거 가격 어디서 나온 얘기냐? 지난번 삼성전자 고점 얼마죠? 8만 9천 원이었죠. 이번에 저점 얼마입니까?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약 3만 원의 하락폭의 절반 수준, 즉 하락의 반까지는 충분히 금년 안에 반등한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가신 삼성전자는 단기 오늘 샀다 내일 모레 팔고 그러지 마시고 7만 5천 원까지 꾸준히 가지고 계시다가 20% 넘는 것만 그때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8월 경상수지 수치가 공개됐는데요. 지난 8월 6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넉 달 연속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 다만 흑자 규모는 다소 축소됐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도 오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 전망과 함께 투자 전략,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께 들어볼게요. 네, 시장에 보는 지금 컨센은 대략 한 21조 8천억 정도고, 이제 영업이익은 대략 한 9,600억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매출액은 전년 대비 상승하는 흐름인데, 영업이익은 일단 컨센보다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이제 법인 대상인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실적 부진, 그리고 두 번째가 회원 운임 가격에 대한 상승으로 인한 이제 운임 이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LG전자가 삼성전자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가는 측면도 아니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LG전자가 가격이 좀 바닥에서 올라왔던 이유는 새로운 이제 성장 산업에 대한 이제 본격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3, 4분기 때만 하더라도 특히 유료팡에 대한 이제 프리미엄 가전들이 좀 발빠르게 이제 팔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흐름이 좀 굉장히 좋았던 거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웹 OS나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칠러용 새로운 신성장 산업입니다. 특히 구독형 가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의 매출의 그 20-30%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G전자를 바라보는 거는 지금 실적이 부진하거나 컨센이 부합해서 이제 주가가 들어오는 흐름이 아니라 정말 이게 구독형 가전 서비스와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칠러 서비스가 얼마만큼 시장에서 이게 밸류를 잡아주냐에 따라 전 다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전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이제 월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콘콜 이후에 LG전자에 대한 조금 시장에 대한 뷰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 세계 글로벌 일단 피어 그룹인 이제 몰풀 같은 경우가 지금 PBR이 1.8배입니다. 대신에 LG전자는 PBR이 0.8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간밤에 애플 주가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아이폰 16이 생각보다 좀 안 팔리는 모양이에요. 그럼 LG 이노텍도 조금 문제가 될 거고, 요거 이제 자회사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LG 전자도 영향을 받을 텐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매수 괜찮습니까? 그렇죠. 이제 일단은 LG 이노텍이 부담이 이제 될 수는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전장 산업도 이제 작년에 흑자 전환되고, 물론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물론 이제 LG 이노텍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물론 이제 애플도 결국에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올해 10월 말부터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개최 이후에 좀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환율 효과나 어느 정도 많은 요소들이 시장에는 컨센 자체가 이미 부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 이화준 과장님 짚어주셨지만 PBR이 0.9배, 예, 순자산가치 요거 지금 너무 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발표 시작을 합니다. 상반기와 달리 3분기에는 눈높이를 그래도 조금은 낮춰야 한다. 이런 증권가 의견도 있는 만큼 유의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합니다. 기대감이 부풀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주 일제히 강세를 띠긴 했습니다만 간밤에는 테슬라 주가가 3%대 되레 하락을 했단 말이죠. 우리 2차 전지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김선영 대표님. 저는 이거 기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라는 놈은 항상 보면 기대가 항상 과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기대에 미쳐주지 못한다고 항상 지수를 밀어버리고 주가를 밀어버리는데 기대는 그냥 그들의 기대입니다. 뭐 정상적인 어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 보면 이제 기업들을 운영하는 CEO의 어떤 생각들과 이제 시장에서 마냥 기업들을 바라보는 이런 시장의 시각이 좀 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맞춰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진통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그게 적정 조정을 항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테슬라 어제 좀 하락한 거는 적정 조정입니다. 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잘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얘기들 좀 기대감이 나오면서 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많이 쭉 올라오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어쨌든 2차 전지 치킨 게임 그리고 캐즘 거의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 방점을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관세를 때려버리잖아요. 이건 거의 끝내겠다는 얘기가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는 대로 어제 LNF나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G엔솔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지난주에 테슬라가 이제 지난주 1탄, 이번 주 2탄입니다. 지난주 인도량 나왔는데 인도량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고작 500대 모자라요. 그래서 500대 모자라는 것 때문에 밀었는데 사실은 민 이유는 그게 아니고 현재 중국 내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중국의 나머지 라이벌 기업들이 생산량 역대 최대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같은 파이 가지고 나눠 먹는 테슬라가 그럼 좀 적을 수도 있겠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밀어버린 건데 그것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우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테슬라는 모델 Y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인들이 원하는 정도의 어떤 6인승 모델을 신규로 이제 라인업으로 넣었다는 부분도 좀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테슬라는 잘 팔린다. 이게 좀 팩트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LG엔솔 드디어 12월 달부터 4680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전량 지급합니다. 물론 여기서 뭐 습식이니 뭐 이런 게 또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추후에 좀 건너갈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4680 배터리를 그동안 테슬라 CEO가 직접 LG엔솔만큼 가격 못 맞출 것 같으면 사업 접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뭐 되게 저렴한 중국산 전기차들과 시장 점유율을 두고 좀 치킨 게임을 계속 벌여왔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LFP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왔었는데 또 투자자분들이 중간에 뭐 경기 침체설 나오고 뭐 또 근데 경기 침체에서 또 언젠가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또 이런 게 나오면서 밀어버렸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했던 게 아무래도 자동차 일시불로 사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집 일시불로 사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이름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뭐 그렇게 지연이 되고 있었는데 그 4680 배터리가 다시 한번 테슬라로 들어간다는 이 얘기 자체도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좀 더 지켜봐야지라고 하면은 뭐 물론 난 무릎에서 사서 허리에서 살 거야라고 하신 분은 괜찮겠지만 우리 대부분 발바닥 각질 매매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셔서 좀 미리미리 좀 분위기 파악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EU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거 상황 끝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유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기대는 가지지 마세요. 그냥 적절하게 일론 머스크가 또 좋은 거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택시가 만약 우리나라를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택시 노조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먼 미래의 얘기지만 충분히 우리가 기대감을 낮추면서 또 새로운 신사업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중국산 전기차 안 보인다고 합니다.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중국산 전기차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현대 기아차 전기차 경쟁력이 있거든요. 이런 관련 기업들 계속 공부하시면서 뭐 눌림목 나올 때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주 투자 전략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엔 공시 시간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증권가는 부지런히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강원랜드에 대한 보고서 2개 발간됐습니다. 키움증권이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KB증권은 2만 원의 목표 주가를 유지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해 4분기 이후에 실적 회복세를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가를 6만 원 올려 잡았습니다. 10월 1일 글로벌 출시한 Throne & Liberty가 양호한 성과를 기록했고 주가와 실적은 이미 바닥을 통과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심택의 성장은 유지될 전망이지만 당장의 3분기 실적은 부진할 거라며 목표가를 하향한 증권가도 있었고요. 종근당과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유지하며 이익 성장이 계속될 거라는 점도 전망이 부각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아무래도 어제 11%대 급등했던 LNF 리포트가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요. 2차 전지 목표가를 올린 보고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죠. KB증권은 오늘 LNF에 대해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벤트가 줄지어서 기다리고 있다며 목표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올려잡았고요.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며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 95%짜리 양극재 신제품을 4분기부터 출하할 예정인 점을 주목했고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른바 NCM 양극재 제품의 출하량이 급감해서 전체 양극재 판매량이 31% 감소했을 거라며 3분기 영업 적자를 예상하기는 했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이리라 진단했습니다. 또 키움증권은 강원랜드에 대해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크다면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만 원에서 2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판으로 함께 보여주시죠.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3,7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01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컨센서스를 웃돌 거라고 내다봤고요. 정부의 카지노 규제 완화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2029년 하반기에 일본 오사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는 건 강원랜드에 큰 타격을 미칠 거라며 경쟁 요소가 확실해진 만큼 실적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어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마침 2차 전지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KB증권이 LNF 목표가를 14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국책연구원이 당선 시나리오에 따른 국내 산업별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당선 땐 반도체 산업에 청신호가 켜질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 그렇다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을지 남인호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11월 5일인가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따가 조 앵커님 시간 되시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미국 대선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A 후보가 B 후보보다 전체적인 국민 투표수는 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해가지고 B 후보가 대통령 되는 간접선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조금 더 앞서고 있죠. 약간 박빙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선거인단 면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후보 선거인단이 많아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선거가 재미있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의 어떤 조 바이든 정책을 그대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당이니까. 그래서 IRA 보조금이 계속 유지가 되고 전기차 배터리 긍정적이고 또 나토 우방국을 워낙 중시하는 당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방산이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트럼프가 만일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정책 많이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IRA인데 IRA가 뭡니까?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거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저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된다 해서 이거 폐지 절대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대통령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완전히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문제인데 저는 이건 어떤 편중 매매, 나는 반도체다, 나는 2차 전지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바벨 전략, 다시 말해서 비중을 어떻게 잡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여전히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10에서 30% 가져가시고요. 2차 전지는 전체적인 포트에서 한 10% 정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선거인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쨌든 좀 특이한 역사적, 관행적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해리스하고 트럼프 지금 대선 11월 5일이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차기 대통령에 누가 되든지 기회와 위협이 모두 존재할 겁니다. 이제 대선 레이스 막바지 향해 달려가고 있는 만큼 흐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바이오 기업 펩트론 얘기입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렐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를 위한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펩트론이 깔끔하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화진 과장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처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작년 한 23년 7월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코프레 때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향후에 기술 이전 기대감이 나왔었고, 그게 지금 1년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시간이 걸려 왔었는데, 물론 어제 이제 나왔던 공시는 사실 우리가 뭐 기대했던 계약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그러니까 14개월 동안 이제 펩트론의 이제 스마트 대포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PT404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14개월 후에 괜찮으면 계약을 하자라는 이게 이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시각은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PT404에 있는 터제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거고, 아니면 차세대 이제 일랄리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콩콜에서 나왔던 새로운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이냐, 이거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제 관련된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매출액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가 대략 3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대략 이번 업프런트 계약금은 대략 한 3억 3천만 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 걸리락입니다. 왜냐하면 8월 초에 이제 1,200억 관련된 유상증자를 했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4만 8천 원 가격대 시작을 하겠지만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만큼, 왜냐하면은 일랄일이라는 이름이 사실 처음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적어도 14개월 동안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메인 회사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에 좀 초점을 좀 맞추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PT404 관련된 새로운 전임상 이후에 임상 1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8월 달에 1,200억 그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와 오해와 이런 이슈들을 다 해소되는 이제 구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매수적인 관점에서 분위기가 좀 달아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아침 신한투자증권은요, 릴리다, 실패는 없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서 펩트론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가 상황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지부진하던 게임 업체의 주가가 PC와 콘솔 게임 성과 등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상승 탄력 기대해봐도 될지 김선영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기대감 그렇게 크게 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때 이제 실제 컴투스라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었습니다. 뭐 매수가도 기억납니다. 1,900원대 매수해가지고 그 아시죠? 10만 원까지 갖고, 물론 전 거기까지 못 가고 8만 원대에서 끊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게임주에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게임주에 투자에 관심을 안 가진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게임사들, 우리나라 유저들을 너무 그냥 툭 치면 돈 나오는 기계로 하는 이런 행태들, 전 문제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을 거라 봤습니다. 뭐 이런 사단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었고요. 자기들이 이제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PC랑 콘솔의 성과에 힘입어서 반등하고 있다고 하는데, PC는 우리나라가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하면 콘솔 뭔가 우리나라 콘솔은 없거든요. 다 플레이스테이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 좀 나름대 편중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형 신작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주가가 좀 올라오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탄탄한 느낌은 분명히 없다는 게 좀 팩트인 것 같고요. 게임사들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개발이 쉬운 모바일 게임을 위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매출을 좀 잡아냈었는데, 그 이후에 경쟁 심화됐죠. 그리고 신작 흥행 실패했죠. 수년간 계속 좀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콘솔 게임에서는 스푸트업의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 그리고 이게 미국과 일본에서 인기가 좀 많다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검은 사막, 언제까지 검은 사막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어쨌든 중국에서 좀 인기가 많고 있는 것 같고, NC소프트, 제가 농담아니고 진짜 NC소프트 1층에 있는 테이블 한 5개 정도 가격은 제가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정도로 NC소프트에 뭔가 돈을 많이 부었었는데, 뭐 스로넨 드리버티, 일단 전 세계에서 80% 이상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PC 유통 플랫폼에서 일간 동접자 30만 명을 웃돌았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어져야 되는데 이어지고 있는지 좀 의문 부호인 것 같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개별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비용 통제를 좀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좀 그 부분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신작 마케팅 효과에 따라서 비용 증가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큰 비중을 투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저도 사실 옆에 앉아 계신 이화진 과장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을 저한테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서 했는데, 그 게임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분명히 느끼는 거 많아야 됩니다. 그 게임 내부에 결제하는 시스템 없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좀 결제를 하고 있고, 보스가 너무 많고 깨도 끝도 없는 보스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재밌나 봐요. 재밌습니다. 확실히 다른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 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거 충분히 만들고도 남거든요. 이 정도 그래픽 충분히 만들고 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일본의 케이스에 일본은 실제 있는 댐을 기준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지역 자체를 아예 관광상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노력 우리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게임 내 결제를 많이 유도하시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아는 거죠. 롤 같은 게임들이 왜 인기가 많은지 좀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안 갖춰지게 되면은 제 입에서 게임주 여러분들 해보십시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뭐, 그나마 하나 추천한다면요, 게임주 중에서? 사실 아니면 없습니다. 솔직히 없어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죄송합니다. 꼭 피해야 되는 게임주 뭘까? 다 피해야 됩니까, 지금? 저는 아예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게임 이 산업의 예. 현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예, 준비했습니다. 예, 현재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거다고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네요. 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우리 방송 시간 안에 실적이 나와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분석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나올 것 같고요. 채널 고정하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개장 전 체크포인트 김영재 이사가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어떤 달성, 10조 원 달성 여부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변수가 될 수 있는 견해가 있어서 외국인 매매 동향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제약 바이오 전시회 2024가 개최되는데, 이 행사는 유럽 주요 도시에 개최되는 업계 최대 박람회로서 다양한 분야의 계약이 성사되는 비즈니스 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 등이 참가해서 수주 공수에 나서는 만큼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제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마치고 10월달 첫 거래가 지금 시작되는데, 긴 연휴 이후에 중국 증시 상승할 경우 관련주 상승이 다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급등에 따른 하락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중국 증시의 단기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 수급에 좀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증시 방향성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펩트론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카카오 모빌리티와 티머니 합작법인 소식으로 티머니 지분 보유 있는 에이텍 모빌리티 상한가 에이텍이 9.5%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정규 시장에서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체크하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